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장 조금보에서 강남이나 청담동 거리를 걷다 보면 명중 서너 명은 왼쪽 팔두가에 그 특유의 닭 모양 로고가 박힌 패딩을 입고 있었죠. 백화점 몽클레르 매장 아픈 영화의 날씨에도 오픈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3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좀 다르지 않나요? 분명 날씨는 그때만큼이나 똑같이 추운데 거리에 그만턴 몽클레르 패딩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람들이 그 비싼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버린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한때 부의 상징이자 성공의 징표였던 그 옷들이 왜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변해서 사람들이 질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신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놀랍게도 그 행방을 찾은 곳은 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마트폰 속 중고거래 앱이었습니다. 오늘은 300만 원짜리 명품 패딩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당근 마켓의 눈물량으로 쏟아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 논리와 대한민국 소비 심리의 거대한 균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한 브랜드의 몰락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얻어가실 겁니다. 먼저 몽클레르라는 브랜드의 탄생 배경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클레르는 원래 1952년 프랑스의 작은 알프스 마을인 모네스티에드 클레르몽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초기에는 명품과는 거리가 먼 철저한 기능성 전문 브랜드였습니다. 산악인들을 위한 텐트나 침낭, 그리고 영화의 고산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방한복을 만들던 회사였죠. 그런데 이 평범한 방한복 브랜드가 어떻게 전 세계 부유층들이 열광하는 귀족 패딩이 되었을까요? 그 변곡점에는 2003년이 회사를 인수한 이탈리아의 기업가 레모 루피니가 있습니다. 그는 몽클레르를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라 가장 세련된 옷으로 재정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지니어스 프로젝트를 통해 패딩에 패션을 입혔고 가격을 급격히 올려 희소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죠. 우리는 패딩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판다는 그의 말처럼 몽클레르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경이로울 정도였죠. 한국인 특유의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심리, 즉 밴드 외관 효과와 만나면서 몽클레르는 이른바 대장 패딩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겨울철 백화점 명품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대부분이 몽클레르를 사기 위한 줄이었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커의 최종 진화형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경제학에는 스노브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속물 효과라고도 하는데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품을 사는 근본적인 심리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차별화 욕구에 기반하는데 너도 나도 몽클레르를 입기 시작하면서의 차별화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내 옆 사람도 앞 사람도 심지어 건너편 사람도 똑같은 로고의 패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300만 원을 지으라고 얻고 싶었던 특별함이 순식간에 흔함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몽클레르를 입고 나갔다가 지하철에서 똑같은 옷을 3명이나 마주치고 현타가 와서 바로 팔아버렸다는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명품이 대중화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명품으로서의 수명은 끝나기 시작하는 법인데 몽클레르는 한국에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둔 나머지 그 희소성의 임계점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몽클레르를 보며 부유함을 떠올리기보다는 너무 흔한 교복 혹은 유행이 지난 클리셰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가짜, 즉 짝퉁의 범람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력해질수록 가짜 제품들은 더 정교해지고
더 빠르게 시장에 침투합니다. 이제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이른바 미러급. 가짜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해 10분의 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진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수백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길거리에 가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죠. 내가 입은 300만 원짜리 진품이 누군가가 입은 20만 원짜리 가짜와 똑같아 보일 때 소비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며 해당 브랜드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몽클레르가 처한 첫 번째 위기, 즉 브랜드의 상징 자산이 급격히 고갈되는 과정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우리 주머니 사정을 압박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의 파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냉혹한 현실의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당근 마켓에 올라온 몽클레르 매물들의 상세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나요? 급전이 필요해서 눈물을 머금고 판매합니다. 카드값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이 가격에 올려요.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사이즈 미스로 내놓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이즈 미스라는 핑계가 사실은 경제적 비명을 감추기 위한 우아한 변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자고 일어나면 수억 원씩 뛰던 그 광풍의식이 말입니다. 그때 명품은 단순히 소비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오늘 사는 명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고 명품 매장 앞은 리셀테크, 즉 되앗아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몽클레르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소모품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이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시계추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이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영글로 명품을 소비했던 MZ세대들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불어났고 생활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죠.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8개 로고가 주는 자부심이 아니라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메꿀 현금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가장 먼저 처분 대상이 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싸게 주고 샀던 명품들이었습니다. 특히 몽클레르처럼 겨울 한철만 입는 고가의 의류는 현금화하기에 가장 좋은 타겟이 된 거죠.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실종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고라도 덥석 물었을 예비 구매자들조차 이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예금을 하겠다거나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며 지갑을 닫아버렸거든요. 결국 가격은 속절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200만 원이었던 매물이 오늘 180만 원이 되고 다음 주에는 150만 원까지 내려가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 잔인한 구매자 의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품의 현금화 속도, 즉 환금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르메스나 롤렉스 같은 이른바 한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 그 브랜드들은 여전히 중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몽클레르는 브랜드의 위치가 다소 애매해졌습니다. 프리미엄 패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독보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많은 경쟁 브랜드들에 둘러싸여 있죠. 게다가 패딩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5년 전의 몽클레르와 올해 디자인의 몽클레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미묘한 실루엣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결국 유행이 지난 비싼 옷은 중고 시장에서 쓰레기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판매자들은 내가 350만 원 주고 산 건데 어떻게 100만 원에 팔아라며 분노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경제학에는 배블런 효과라는 말이 있죠.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금의 몽클레르는 이 배블런 효과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제 몽클레르를 입고 다니는 것은
나는 돈이 많다는 증명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곳에서는 이런 평판의 변화가 브랜드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강남의 중고등학교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요즘 누가 몽클레를 입히니 그건 이제 너무 흔해졌잖아 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브랜드가 대중화되고 가치는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상을 단순히 OST 한 벌의 가치 하락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간 누려왔던 가짜 풍교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거든요. 저금리 시대에 빌린 돈으로 명품을 사고 그걸 다시 돼야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기괴한 구조가 멈춰선 겁니다. 이제 시장에는 거품이 빠진 진짜 가격, 즉 본질적인 가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300몇만 원짜리 패딩이 당근 마켓에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그 옷의 실제 효용 가치가 딱 그 정도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지불했던 일종의 거품 비용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몽클레르를 벗어던진 사람들이 다음으로 선택한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로고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패션계와 경제계를 동시에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콰이어트 럭셔리, 즉 조용한 사치입니다. 다른 말로는 올드머니 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트렌드의 핵심은 놀랍게도 로고를 지우는 것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300만 원짜리 패딩을 입었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하려고 팔뚝에 커다란 로고를 박았다면 이제 진짜 자산가들은 로고가 전혀 없지만 원단 자체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로피아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더로우 같은 브랜드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옷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나 회색 니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옷감의 광택이나 실루엣만 보고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로고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짜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몽클레르가 나 명품이야라고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브랜드였다면 이제 대세는 아는 사람끼리만 나누는 비밀스러운 악수 같은 패션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몽클레르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몽클레르의 정체성 자체가 과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클레르가 아무리 고급화를 외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남 교복이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고 있는 콰이어트 럭셔리를 지향하는 상류층의 니즈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셈이죠. 결국 몽클레르는 위로는 로고가 없는 진짜 고가 브랜드에 치이고 아래로는 중고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들과 가짜 제품들에 치는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돈만 모으면 살 수 있는 로고 중심의 명품은 이제 더 이상 차별화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로고를 숨김으로써 공부하고 학습해야만 알 수 있는 가치를 소비하는 쪽으로 부호의 상징이 이동한 것이죠. 결국 지금 당근 마켓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매물들은 단순히 안 입는 옷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한 시대의 허영이 저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너무나 뜨거운 거품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번 돈 혹은 저금리로 빌린 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명품 앞에 줄을 섰죠. 하지만 유동성의 파도가 빠져나간 개벌에는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몽클레르를 사고 그걸 입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얻었던 그 찰나의 자존감은 이제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이자 부담이라는 무거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당근 마켓의 헐값에 올라온 몽클레르는 그 시절 우리가 탐닉했던 가짜 부자의 꿈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몽클레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한국을 점령했고 왜 지금 중고 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경제적 심리학적 배경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브랜드의 희소성 관리 실패와 거시 경제의 하강 국면, 그리고 소비자들의 과시방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거대한 몰락의 서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명품은 죄가 없습니다. 몽클레르 패딩은 여전히 따뜻하고 훌륭한 기능성 의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격이나 경제적 지위를 완벽하게 대변해 줄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브랜드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유행은 계절처럼 돌고 돕니다. 오늘의 몽클레르가 내일의 노스페이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당근 마켓 매물이 내일의 쓰레기 매립지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오직 내가 가진 본연의 가치뿐입니다. 300만 원짜리 패딩을 입었을 때만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서 3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변덕스러운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소비 시장은 더욱 냉정해질 겁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혹은 유명 연예인이 입었다고 해서 지갑을 여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이 물건을 왜 사야 하는지, 이 물건이 나의 삶에 어떤 진정한 가치를 주는지를 따지는 이성적인 가치 소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옷장 속에도 조만간 당근 마켓에 올려야 할 허형의 잔재가 잠자고 있지는 않나요? 한 번쯤 멈춰서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몽클레르와 명품 시장의 굴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몽클레르는 투자 가치가 있는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정말 끝물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여러분이 경험한 또 다른 명품 시장에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흥미로운 경제 다큐멘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